1644년 명나라를 멸망시키면서 중원을 완전히 장악한 청나라는 소현세자의 귀국을 허락하죠. 당연히 장현도 함께 조선으로 귀국할 것인데요. 이때 귀국한 장현은 아무래도 저를 잃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아버지와 정적으로 원치 않는 만남을 넘어 서로의 목숨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한판 승부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오늘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앞선 영상에서 소현세자가 아직 국내 복귀를 하지 않은 시점에서 인조의 가장 큰 정적은 장철이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파트 2에서 인조에게 장철보다 더 큰 정적이 등장하게 되니 바로 소현세자인데요. 호란 이후 세상 그 누구도 존경치 않는 자리에 있는 인조. 그는 아무도 존경해주지 않는 자리이지만 임금이라는 그 자리에서만큼은 내려오고 싶지 않습니다. 하여 장성에 돌아온 소현세자, 이제 그는 자신의 아들이 아닌 청의 신뢰를 등에 업은 차기 국왕 후보로 조선 조정 메인 무대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니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소현세자의 등장을 당연 인조는 달갑지 않게 여길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인조와는 다른 이유로 소현세자의 등장을 우려스럽게 바라보는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장철을 중심으로 한 살인과 당시 정권을 쥐고 있던 서인 세력들입니다. 이들 또한 소현세자의 등장을 꺼려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조와는 사뭇 다른데요. 청나라를 현실의 군사대국, 문화대국으로 여겼고 하여 청에 발전된 모든 것을 수용할 의지가 넘쳤던 그런 소현세자로 인해 자신들의 존립 기반이자 중대 이념인 숙명 반청이 퇴색을 넘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인데요. 적의 적은 동질하였던가요? 인조와 장철은 정적이었으나 소현세자의 등장이 중대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공통점을 지닌 인조와 장철을 중심으로 한 살인 그리고 서인 세력들, 이들이 하나 되어 똘똘 뭉쳐 소현세자의 국내 안착을 견제하는 모습을 파트 2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역사에서 인조와 서인 세력들 그리고 살인이 하나 되어 소현세자를 매장시키려 한 것은 아닌가 의심될 정도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한나라의 국본인 소현세자의 죽음에 독사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명확한 사인 확인을 위해 애쓰지 않은 것도, 더욱이 소현세자와 강빈 사이에 아들이 셋이나 있었음에도 적장자를 우선 고려해 왕위 후계를 정했던 조선 왕실과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견제해왔던 살인들이 순서상 소현세자의 장남이 우선순위에 있었음에도 소현세자의 아우인 복림대군이 후계자로 지명되는 데 있어서만은 격렬한 반대 의견을 보이지 않았던 것, 마냥 살인을 중심으로 온 세상이 소현세자의 죽음을 명명백백히 밝혀줄 것과 복명대군이 아닌 적장자인 소현세자의 자제들 중 장남이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을 강력히 주장했다면 인조 또한 쉽사리 자신의 생각대로만 선택할 수 없었을 텐데요. 하지만 결국 소현세자의 사망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소현세자의 핏줄이 아닌 그의 동생 복림대군이 후계가 되어 왕위에 올랐던 걸로 볼 때 소현세자는 당시 변화를 거부하는 인조를 포함한 조선의 모두로부터 환영받지 못했던 인물이 확실하며 그러한 인물 또는 그의 핏줄이 왕위에 올라 자신들의 지위가 흔들리는 것을 기성세력들은 원치 않았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결국 이러한 당시 분위기는 연인 파트 2에서 그대로 재현될 것이 확실한데요. 소현세자의 국내 복귀를 반기지 않는 인물들 중 한 인물이 장현의 아버지로 등장할 것 같거든요. 그 예상되는 인물이 바로 장철입니다. 저는 공개된 장철의 등장인물 소개 내용에 누구보다 먼저 인조의 변질을 알아보고 염려하여 대책을 세우려 애쓰지만 그 여정의 끝에 오래도록 외면했던 자신의 과거와 맞닥뜨리게 된다. 이 내용 중 그 여정의 끝에 오래도록 외면했던 자신의 과거와 맞닥뜨리게 된다는 문구를 보고 장철이 역모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 생각한 바 있거든요. 아무래도 제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장철이 이장현의 아버지라 보는 것이 등장인물 해석상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요. 장철이 마주하게 된다는 자신의 과거가 정절을 잃어 내친 아내와 그 충격으로 떠난 아들 이장현인 것이고, 아내와 아들을 동시에 잃은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자신의 슬픈 과거사이기에 오랫동안 모른 척 해왔건만 소현세자의 국내 복귀와 동시에 성까지 이씨로 바뀌어가며 자신을 등진 아들 장현이 장철 앞에 강력한 정적으로 등장해 맞닥뜨리게 된다는 걸 암시해주는 내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세월이 지나 만난 두 부자지간의 관계, 많은 시간이 지났으니 관계가 좀 개선되었으면 기대해도 좋을까요? 1화에 공개되었던 선세자께서 승하하신 후 발견된 사초, 그 사초의 내용으로 비추어 볼 때 안타깝게도 장철과 장현 두 부자의 관계는 회복이 어려웠던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해당 사초의 내용은 선세자저하, 즉 소현세자에 대한 불충으로 가득했다고 표현된 것으로 볼 때 사초를 기록했던 사과는 소현세자가 그릇된 일을 행한 것이
곁에서 이장현이 미혹했기 때문이라 본 것인데요. 이러한 시선은 당시 사초를 기록한 사관의 시선만이 아닌 소현세자와 정적관계에 놓여있던 인조, 장철 및 사림 등 변화를 거부했던 모든 이들의 시선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장철은 과거 정절을 잃은 아내를 품을 경우 자신이 받아야 할 외부의 평가와 시선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 아내를 저버렸던 것인데, 이번에도 같은 이유로 아들 장현마저 장철이 등질 것이란 걸 이장현에게 불리한 기록으로 남은 사초의 내용을 토대로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장철은 대외에 이장현을 자신의 아들로 인정조차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장현이 자신의 아들임을 인조를 포함한 정적들이 알게 된다면 이 또한 자신에게 어떠한 악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기 때문이겠죠. 연인 파트 2에는 길채와 장현의 사랑 이야기가 이어지겠지만, 더불어 소현세자와 인조, 이장현과 장철, 정적으로 만난 이 두 쌍의 부자지간이 목숨과 자리를 건 한판 승부를 벌일 수밖에 없고, 결국 사초의 기록으로 볼 때 변화를 거부한 조선이라는 거대한 단합 앞에 소현세자와 장현이라는 조선의 미래가 꺾이는 암울한 전개가 있는 것은 아닐지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